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에 대한 솔직한 토론이 오갔습니다. 시작은 한국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듯한 한 네티즌이 여러분이 한국에서 겪은 작은 문화 충격은 무엇이었나요? 라는 글을 올리면서부터였는데요. 과연 해외 네티즌들이 꼽은 한국에서의 문화 충격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한국인들은 가위바위보에 엄청나게 빠르고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영어 교사를 하는 듯한 외국인들이 자신도 깜짝 놀랐다며 많은 공감을 보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가위바위보에 미친 듯이 빠릅니다. 한국 아이들은 5명이 가위바위보를 해도 2초 만에 누가 이겼는지 알아차립니다. 저는 어떤 모양이 어떤 모양을 이기는 건지 기억하는데도 몇 초가 걸리는데 말이에요. 맞아요. 한국 애들에게 가위바위보는 인생 스킬이에요. 거의 모든 것이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결정되죠. 와, 가위바위보 얘기 진짜 공감해요. 제가 수업 중에 자, 누가 먼저 할지 가위바위보 해보자 하자마자 큰 소란이 일더니 순식간에 모든 아이들이 한 명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럼 저는 그 시선을 받는 아이가 승자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역시 물건을 훔치지 않는 분위기가 너무 당연해서 놀랍다는 것이었는데요. 미국 사람으로서 저에게 가장 큰 문화 충격은 여기 사람들은 당신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당신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카페에서 자리에 휴대폰, 노트북, 지갑을 놓고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볼 때마다 혹시 모르니 그들을 위해서 물건을 지켜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친구들과 어떤 상점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마시는 경우 친구들이 입구에 음료수를 두고 구경하러 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하면 현관문 옆에 여러가지 택배들이 어지럽혀지거나 도난되지 않은 상태로 가지런히 쌓여 있죠. 한편 제가 살던 미국에서는 치안이 나쁜 지역에 살던 게 아닌데도 동네에서 매일같이 택배를 도둑맞고는 했어요. 저에게 가장 희한하게 보이는 점은 날씨가 좋은 날이면 저희 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집 현관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물론 집에 사람이 있는 동안 열어놓는 거긴 했죠. 하지만 미국에서 그런 건 집에 침입자가 들어올까 두렵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라며 신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문까지 열어 다같이 환기를 시키는 모습 역시 신기한 광경으로 꼽히고 있었네요. 그러자 역시 많은 공감과 경험담이 달렸는데요. 이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장 좋아하는 점 중 하나예요. 저도 만일을 대비해서 사람들의 물건을 지켜봐주고는 해요. 하지만 도난당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집에서 문을 열어놓는 건 본 적이 없네요. 저는 프라이버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문을 열면 편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가게 바깥에 상품들을 진열해 놓는 거요. 보통 휴지나 라면 등 묶음 상품들을 진열하죠. 캐나다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한국에서는 상점 털이가 별로 없나 봐요. 몇 주 전에 저는 조니워커 블루 라벨 6박스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주류 판매점 바깥에 배송된 채 남겨있는 것을 봤어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세계 어디든 눈 깜빡할 새에 사라졌을 겁니다. 맞아요. 저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무언가 배달이 와서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 앞에 놓여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멀쩡히 있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남의 것을 그냥 존중해요. 그러자 분실물 역시 건드리지 않거나 오히려 주인을 찾아준다는 미담들도 나타났습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누군가 떨어뜨린 듯한 현금과 카드가 든 지갑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있는 40분 동안 아무도 그 지갑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고향이었으면 누군가 몇 초 만에 낚아채 갔을 텐데요. 저도 한국에 온 첫 번째 해에 버스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버스기사에게 전해줬고 그 기사분은 그 루트를 도는 다른 버스기사에게 전해줬고 그 기사분은 버스 정거장 보관소에 가져다 놨죠. 그리고 저는 다음날 무사히 지갑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안에는 여전히 10만 원이 들어있었죠. 그런 한편 누군가는 엄복동의 나라인 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전거는 제외하고 말이에요. 또 한국에 익숙해진 후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후유증을 경험한 이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말다툼을 한 일이 이것이었는데요. 제가 카운터에서 음식을 픽업해서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그녀가 손을 씻으러 가서 코치 가방과 아이폰을 그대로 의자와 테이블에 두고 갔기 때문이죠. 그녀는 그러면 누군가 훔쳐갈 수도 있다는 걸 완전 깜빡했어요. 해외 네티즌들이 놀란 세 번째 포인트는 식사 중을 비롯해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한국인들의 습관이라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않아요. 한국인들은 선인장인가요? 음식을 먹을 때 물 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저 국물을 몇 번 떠먹을 뿐입니다. 100% 동감해요. 저는 한국인들이 물을 마시는 걸 거의 보지 못했어요.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적은 물로 생존할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한국 사람들 집에 가기 전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제 한국어 선생님이 설명해줬는데 한국에는 밥 먹을 때 물을 마시면 소화에 좋지 않다는 믿음이 있대요. 정말 희한하죠. 하지만 그래도 정말 이상하다며 의문을 품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정말 궁금한 게 어떻게 한국인들은 물을 안 마시는데도 그렇게 좋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수분 보충이 피부 건강에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유전자 때문일 거예요. 멜라닌 색소를 가진 사람들은 노화가 느리게 나타나요. 한국인들은 물을 마시는 대신 물을 피부에 뿌리는 걸 거야. 그 외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을 철저히 쓰는 점, 약간의 이슬비만 와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99%가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신기했던 건 눈이 올 때 우산을 쓴다는 점이에요. 저는 핀란드에서 왔는데 우리는 눈 와도 우산을 거의 안 쓰거든요. 피자, 멕시칸 등의 다양한 토핑과 변주를 시도하는 점, 피자에 해산물이 숨겨져 있는 점이요. 피자에 뜬금없이 올라가 있는 고구마 무스가 항상 저를 놀라게 해요. 피자에 옥수수가 들어가거나 달달한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는 것이요. 멕시코 음식에도 해산물이 숨겨져 있어요. 또 멕시코 음식에 버섯도 들어가요. 등 여러가지 경험담들이 제보되었습니다. 길었던 팬데믹도 끝이 보이고 점차 하늘길도 열리고 있는 최근 한국에 새롭게 오는 여행객들이 발견하는 한국만의 진풍경은 또 무엇이 될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